정치톡 시작합니다. 오늘도 경인일보 정의종 서울취재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 뭐, 예. 뭐 속전속결로 합니다. 예. 예. 공천 예. 이제 20일 남았는데요. 막판 난장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천은 정말 하느님이 와도 어렵다. 뭐 욕 듣지 않는 공천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처음에 잘 진행되던 여야 공천이 그래도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던요. 공천이 막판에 아니나 다를까 완전 난장판이 됐습니다. 먼저 이 통합당요. 네. 통합당은 지역구 공천 4곳을 놓고 황교안 최고위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예, 마지막에 뒤집어 엎었죠. 주로 경기 지역과 또 부산 한 곳 뭐 이랬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모든 권한을 공관위에 주겠다고 해놓고선 막판에 확 뒤집는 보기 안 좋은 참 모양입니다. 오게티죠. 오게티고 통합당 공천이 그동안에 한 2개월 정도 공천하면서 세신 공천, 물갈이 공천, 완전 판갈이 공천을 잘 했는데 마지막에 좀 오게티가 된 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꼭 챙기고 싶은 사람이었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지금 언론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떤 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뭐 했다고 그렇게 많이 지금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어떤 공관위와 또 지도부와 간의 신경전이 마지막에 폭발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심한 막말도 있었고요. 네. 또 그래서 또 선거법 위반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허위 네. 사실 기재로. 그런데 2번 죽었다 2번 살아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민경욱 의원 자체가 친황이다고 이제 이렇게 분류되다 보니 이제 황교안 대표의 어떤 사천 논란에 이제 휘말려 버렸는데 그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공천이 번복에 재번복을 하는 마지막 공천이 민경욱 의원이 아닌 다른 좀 중립적인 인사나 뭐 그런 분이었으면은 뭐 이런 파동은 없었을 건데 마지막 그 건물 잘 지어놓고 창문 거꾸로 달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사실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네. 공천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예. 거죠. 예. 공천관리위원회는 추천하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개혁 공천이 나오면서 이제 공천관리위에 많은 권한을 주는 게 깔끔한 이미지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공천관리위의 결정을 뒤집어 엎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도 뒤집어 엎고 했어요. 예. 민경우 의원은 정말 불사조라고 이름을 이분에 붙이게 됐습니다. 예. 2번 죽었다 2번 살아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참 그 운이 좋은 건지 뭐 힘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치명상을 너무 입어서 본선에서 이게 견딜 수 있었지 맷집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 좀 한번 지켜보죠. 막판 뒤집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금정 공천을 놓고 이제 공천을 취소를 하고요. 네. 또 다시 경선을 붙였어요. 네.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황교안 대표와 금정의 이제 현역 의원인 김세연 의원 간의 갈등, 신경전이 벌어지고 신경전이 또 나왔어요. 거기는 공천된 분이 그 황교안 측근인가요? 측근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고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지금 황교안 측근을 안치기 위해서 이 공천이 이 번복이 됐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건데 그건 아니다. 이 그동안 2개월 동안 그 최고 지도부와 그 공관위의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마지막에 그게 폭발한 게 아니냐. 그럼 이제 한쪽에는 황교안 대표가 있고 공관위에는 지금 그 예전에 여의도 연구원 원장했던 김세연 의원과의 아주 깊은 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폭발한 것 같은데. 김영호 위원장과의 이제 또 이런 예. 또 이석연 부위원장과의 또 이런 갈등도 있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참 정치적으로 아직 그 경험이 좀 짧다 일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칠게 안 했어도 안 되는 했어도 문제인데 되는데 참 마지막 너무 아쉽네. 공천은 참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지지층 국민들이 아주 비판이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참 비판이 높을 때 김종인 대표를 또 김종인 합류시키는 건 대표를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여론을 잠재워 버릴 정도의 그렇죠. 오늘 그 특히 또 이런 코로나 빅 정부 카드였죠. 예. 민주당도 통합당 못지 않습니다. 뭐 공천 난장판에서는요. 민주당은 이제는 비례대표 부분입니다. 예. 민주당이 의존하는 비례대표 정당이 두 개가 난립을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요. 그러다 그 공천에서 특히 열린민주당이 지금 말썽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지만 다 그 같은 가족 그렇죠. 한 식구들이었어요. 민주당이 그 고민정 후보 광진 을에 나와서 지금 오세훈 후보와 붙었죠. 고민정 후보가 직접 열린우리당의 그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후보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옛날 같이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 최강욱 그 비서관, 예. 김의겸 대변인 좀 자중해라.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참 그게 숨은 의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이거 국민들이 이게 열린민주당도 어차피 모르고 먹을요. 예 몰라요. 뭐 그러니 이 그 뭐 결국 이 공천 끝나면 이제 오늘 내일 이제 후보 등록하고 다음 주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면이 이제 바뀝니다. 그때는 이제 정책 대결로 가는데 지금 이 이제 이름이라도 이름이라도 확실하게 알려놓자. 알리자.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그 홍보할 수단도 없는 상황인데 신인들이 가장 불리하다고 하죠. 그 선거에 대해서는 이 참 달인들입니다. 이게 진짜. 역시 정본부장이 보는 이 선거판은 확 뒤집어서 보면요. 예. 또 이번 그 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요. 민생당이죠. 민생당.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께서 예. 종로를 거론을 하시더니만 종로를 여러 번 거론을 했어요. 갈 것처럼. 네. 결국 민생당 비례 2번 공천을 받았어요. 다들 대단하다. 역시 거물이다. 이분 그 좌우명이 수처작주. 뭐 어디로 가도 자기가 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 분인데 정말 그 끊임없이 이 권력의 욕구를 채우는데 학계에 존경할 만한. 교수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경기도지사도 지냈고요. 예. 상당히 그동안 쌓아온 명성에 마지막에 참 저도 이분이 경기도지사 그 선거했을 때 제가 그 마크 기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잘 그때는 알아요. 이미지도 좋았고요. 좋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63 민주화 세대의 대부였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건태 전 의원과 대부였는데 요즘 이 그 당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본인의 어떤 욕망도 있지만 주변의 조직이 그동안 뭐 대선 주자, 당권 주자 나오면서 조직이 또 이 가만히 안 두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평상시에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1번 하시지 왜 2번 하셨을까? 그 우리 제도가 1번은 이제 여성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1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진보 쪽 민생당이라면요. 예. 쪽 보수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우파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우파. 공화당에서 예. 또 아주 뭐 그 이제 진세라. 이름은 이제 그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예. 이제 자유공화당, 예. 자유공화당으로. 그 조은진 대표 조은진 대표와 이제 서청원 대표가 손을 손을 잡고 같이 하는 거예요. 비례대표 명단 오늘 공개했더라고요. 예. 서청원 의원께서도 예. 2번으로 공천이 됐어요. 예, 1번은 여성에게 여성에게 가야 갖고. 되니까. 서청원 대표는 지금 8선입니다. 8선이죠. 이번에 성공하면 이제 9선인데요. 예. 정말 이 하느님만 할 수 있다는 9선. 그동안 우리 의정사를 보면 뭐 YS, JP, 그리고 박준규 세 분. 세 분 정도죠. 예. 4명이 될 수 있느냐. 천하의 그 우리 DJ 김대중 전 대통령도 못한 구선입니다. 예. 이 9선에 이제 도전을 하는 셈인데 예.
이 손학규, 서청원의 이 비례대표 이번 공천을 놓고요. 예. 보고 예. 두 마디로 하듯 요약을 했어. 노욕. 노역. 참이 후배들 보기에도 민망하고요. 예. 유권자들은 어떻게 올드보이의 판단할지. 기환입니다. 기환이 될지 올드보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예. 올드보이 그랜드파더. 이분들은 막 올드보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어쨌든 뭐 서청원 의원과는 또 관계가 오래됐죠. 아주 정치적으로는 아주 아주 신사죠. 그러니까 낭만도 있는 분이고 네, 매력적인 또 분이라는 기관 출신이고 예. 괜찮은 분인데 어떤 좀 친박 프레임에 친박의 마태형 그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피해를 좀 입는 분입니다. 예. 어쨌든 여야가 막판에 저지른 이 같은 공천의 난장판에 대해서 유권자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의 정치톡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